라식과 라섹은 상품명이 아니고요. 정식 학술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에 이제 실을 때 라식이나 라섹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긴 단어에 압축된 거고요. 정확히 이제 라섹하고 라식이 수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돼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수술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안경을 벗는 수술, 시력 교정 수술은 이제 현대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것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라식, 라섹이 기본적인 건데요. femtosecond 레이저를 이용한 스마일 수술 같은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 눈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렌즈인 각막, 까만 동자의 볼록한 부분을 평평하게 해주는 게 시력 교정 수술인데요. 이 평평하게 해주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이 나뉘는 겁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20, 30년 전부터 하고 있는, 제일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은 이제 라식 라섹인데요. 라식 라섹은 모두 엑시머 레이저라는 레이저 장비를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볼록한 각막을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해서 깎아서 평평하게 해주는 건데요. 라식과 라섹의 차이점은 깎아서 평평하게 해줄 때 각막의 맨 겉에 있는 조직인 상피 조직, 껍데기죠, 껍데기. 그 껍데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라식 라섹으로 나뉩니다. 라섹은 쉽게 말씀드리면 상피를 제거하고 레이저로 깎아 놓으면, 상피는 워낙 재생력이 좋은 조직이라 한 하루 이틀에서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주변에 자라 들어와서 덮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약간 볼록한 각막에서 좀 평평한 각막이 되는 거고, 라식 수술은 상피를 제거해서 상처 치유를 하게 두면 그동안의 시력 회복도 더디고 통증도 있게 되니까 그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패 같은 칼라리를 쓴다거나 뭐 femtosecond 레이저 장비를 쓴다거나 해서 각막 상피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플랩이라는 뚜껑을 연 다음에 엑시머 레이저로 깎고 뚜껑을 덮어줘서 각막을 최종적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라식이고요. 전편적인 수술을 했는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라섹은 통증이 있고 라식은 통증이 없고 회복이 빠른데, 단점은 그 아까 말씀드린 뚜껑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이라든지, 각막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얇은 조직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익숙한 단위로 얘기하면 0.5mm 밖에 안 되는 조직인데, 그 조직을 뚜껑을 만들고 깎고 덮어주게 되면 이제 남은 조직이 너무 얇아져 버리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장기적인 부작용, 각막 이형성증이라든지 각막 확장증이라든지 그런 심각한 부작용부터 플랩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려진 신경이 회복되지 않으며 생기는 건조증, 두각이 되면서 대부분 이제 전통적인 라식보다는 라섹을 위주로 했지만, 라섹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일단은 한 며칠간 견뎌야 되는 통증과 더딘 시력 회복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femtosecond을 이용한 이제 근시 교정 수술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록한 각막을 평평하게 해주는 건데,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라식 라섹처럼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femtosecond 레이저를 씁니다. 겉을 깎는다기보다는 속을 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죠. 각막의 속을 도려내서 거기 있는 조직을 일부 제거함으로써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라섹처럼 통증도 없고 시력 회복도 빠르면서 그 라식 수술에서 생기는 이제 심한 건조증이라든지 각막 확장증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수술이죠.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 많이 듣고 계시는 스마일 수술이라든지 스마트 수술이라든지 뭐 진머사의 femtosecond을 이용한 수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학에서 하는 수술은 두 가지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안전성, 두 번째는 효과. 안전성을 담보하려고 한다면 뭐 이론적인 베이스도 중요하지만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수술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라식과 라섹의 차이점을 보면, 라식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쯤에는 거의 라섹 같은 거는 안 하고 거의 대부분 라식을 하셨거든. 근데 그때 그렇게 유행했던 라식이 단점들이 발견되면서 저물기 시작했던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랜 시간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라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너무 그렇다고 치면 이제 그것만 또 생각한다고 하면 의료의 발전이 없겠죠. 오래된 수술이 좋은 거니까 오랜 것만 한다. 효과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했을 때 어쨌든 그 후에 나온 펜토세컨을 이용한 스마일이라든지 스마트 같은 수술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앞쪽 각막을 보존하는 데 뛰어나고 그리고 각막의 신경을 건드려서 건조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적고요. 또 근시퇴행 같은 것도 이론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수술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정을 못 하시죠. 그래서 진짜 막 정말 단순하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증과 더딘 시력 회복을 견딜 수 있지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시면 라섹을 하셔도 후회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너무 바쁜 와중에 통증도 두렵고 빠른 시력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펜토세컨을 위한 수술도 환자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식과 라섹의 장단점이 뚜렷하죠. 또 라식 같은 경우는 스마일 라식이 나오고 스마일 라식 이후에 다른 장비에 의한 또 스마트 뭐 그런 수술들이 나와서 더 정확성이 담보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환자가 들인 비용에 대한 효과가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비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증도 있고 회복이 느렸던 라섹이라는 장단점이 있고 또 라식은 그에 반해서 회복이 빠른 대신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면 환자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수술 두 가지 이미 검증돼 있고 안전한 수술 중에서 어떤 게 더 환자한테 맞을지 상의하고 우리가 권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